어느새 나도 어른이 되었고 아이였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내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때 그 순간들을 또 그리워하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 주름살은 늘어만 갑니다. 나를 온전히 보듬어 주는 사람도 나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은 허전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그렇게 대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어떤 날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고 다시 돌아보면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 찹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당신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상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벅차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닮은 우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삶이 마라톤 같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게 힘들고 버겁다는 말도 되겠지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보기보다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게 연장되어가는 삶 속에서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를 차츰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건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사람은 우리 밑에 놓여있는 저 갈색깔의 흙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놓여있는 저 흙과 토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 잘 자라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토양이 좋은 역할만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흙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흙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시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흙에서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우고 또 다른 풀은 그대로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나이 들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됩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잘 선택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도 되는 말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절대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의 철학을 결코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 말은 점점 듣지 않게 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뇌의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나의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의 철학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하지 못한 말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왜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절대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조심해야 하는 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마주하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칭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정말로 유익하고 해로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대화가 좋은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말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칭찬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말부터 꺼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말을 내뱉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쉽게 뒤틀리고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무조건 말부터 꺼내고는 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비판적이고 의미 없는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 말이 없는 어색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꺼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말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드러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힘들게 쌓아 올렸던 평판이 말 한마디로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할 10가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겼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하세요.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입니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얘기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졸부티를 못 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품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티를 못 내서 안달일까 하고 질투심이 들거나 혹은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생존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있다고 말하는 노인들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 달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로 돈 자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부를 해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돈은 자랑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킵니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세요.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세요.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당신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면 참으로 슬프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마고우와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나의 치명적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맙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오지요.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면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물론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잠시 동안은 후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위로를 건네주어도 도리어 무시하고 싶고 약점 잡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나의 치부는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또 알고 보면 약점 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부끄럽고 창피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점을 말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취합니다.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의 중요한 일부를 담보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말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은 많이 한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결국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질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노력의 동기이기도 하지요.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듭니다. 혹은 나의 목표가 대단해서 그것 자체를 질투하고 안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은 당신의 목표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만 구하세요. 우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 판단해야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표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제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뼈아픈 과거,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방에서 잠을 같이 자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큼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아파했다면 이제는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의 첫사랑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며 배우자에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고 순수했고 그만큼 잘해주지 못했던 나의 사랑을 떠올리며 평생 나의 그림자처럼 떠다닙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끝내세요. 배우자에게 첫사랑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와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고 위안을 건네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좀비와 같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남에게 내 철학을 함부로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코 강요하지 말고 내 철학으로 올가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줬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되받고 싶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투를 부르고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도 생깁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티내지 않아도 결국 모두가 알고 기억합니다. 결국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면 내 자식, 내 자손에게도 큰 복이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을 웃는 미소로 베풀고 나누며 살고 계십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친구에게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다음은 너 차례지. 저번에는 내가 얼마치를 샀으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낼 수 있으면 내고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항상 승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이나 수첩을 몰래 꺼내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 자식의 비밀을 들춰보지 마십시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발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비밀을 말하면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복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소중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며 온순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에는 어둡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나쁜 마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킵니다. 용기를 내어 나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만약 남들보다 느리게 발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에게 스스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또한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분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로라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대개 많은 일들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또 어디에서 올까요? 당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복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베풀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는 건 부모의 기쁨이지요. 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나 친구, 이웃,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울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와 젊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돈도, 명예도, 젊음도 우리가 태어나서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찰나이며 인생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은 오히려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쓸데없는 화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10가지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